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홍춘아.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의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머슴 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원 정기현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시고요. 공격하며 몰래 훔쳐본 마음이 꿈속에도 그리움만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시의원 정기현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처음 녹음하셨는데 이제 본인 타이틀을 걸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또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네. 좀 저한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은 좀 그러네요. 이게 자기 목소리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 처음 들으면 어색한데 한 3-4번 듣잖아요. 그럼 익숙해집니다. 근데 방송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셀프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 좋다고 또 성우로 나가실 걸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딴 얘기를 하세요? 네. 오프닝 음악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마님! 머슴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 뿐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전시 의회 그 의원들의 전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의원님 전과도 이제 자백을 하셨고. 네. 음주 전과를 찍기 위한 그 지난 4주간의 참여 활동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앞으로 풀어가야 되지 뭐 잠시 일시적으로 뭐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하나 본인이 먼저 발의해 보세요. 뭐 정기헌법 해갖고 정기헌법. 오늘도 좀 머슴이시니까 좀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하고 이제 의원님하고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주제를 서로 이제 정하자고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의원님께서는 추경 관련한 이야기를 좀 주셨거든요. 예, 그거 하기에 앞서 네, 조금 난처할 수 있는 얘기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대전광역시 의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명의로 그러니까 21분이죠, 그렇죠? 예, 네. 21분입니다.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지한다 이런 선언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의원이 22명 중에 민주당이 21명인데요.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에 우리 지방 정치인 출신인 황명선 논산시장을 우리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통 보편적인 건가요? 우선 지역 그 광역 의회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100대 0으로 100% 이렇게 공개 지지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요? 저도 4년 전부터 의정 활동했지만 어떤 처음이었고요. 2년 전에 우리 지방 정치인 중에 인천에 있는 구청장 박우섭 구청장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또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지하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도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황명선 시장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네, 전제를 깔아도 이게 100%로 지역 의회에서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게 참 뭐 보기 드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위에서 높은 사람이 야 이거 지지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제안이 들어왔고요.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 지방 의원 중에 제안이 들어왔고 어느 분이 제안하셨어요? 그 서울시 의회가 먼저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인 거죠. 황명선 후보가 아니라 황명선 후보를. 황명선 후보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김종천 의장께서 우리도 지지 서울 됐으니까 우리도 하자.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네. 이게 거의 뭐 특별히 논의도 없이 이렇게 공감대 형성돼 가지고 논의도 없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의원님도 그럼 찬성하시는 거고. 예, 우리 단톡에서 지지선은 찬성한다고 이렇게 의견 올리고 했습니다. 황명선 시장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지지해요? 우리 뭐 지방 선거도 했고 뭐 총선이 치르지만 네, 스텝 고입니다. 다 안다고 이게 또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아야 지지하지 모르는데 지지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창하는 바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후 황명선 후보가 주창하는 바를 저는 공감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오래된 우리 지방 정치의 화두를 이분이 이제 대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년 전에 4년 전 이게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할 때도 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제 그리고 예산 독립 이런 문제를 당대표 후보들도 다 제안했었는데 공약했었는데 지켜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그런 최고위원 한 사람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그냥 자동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도 지지선언하고요. 충남의회 그리고 구청장들 대전 지역의 구청장들 서울 지역의 또 구청장들도 지금 지지선언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인연이 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지선언이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것도 뭐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오랜 수건사업과 문제들을 현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게 연방제에 준하는 그렇죠. 지방분권에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고 개헌안을 던졌는데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도 못하고 있고 무산됐죠. 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아직 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방의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데 아주 소극적이다. 이런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공약 부분을 당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해 나갈 수 있는 최고위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일을 하시기에 그 가장 적합한 후보가 황명선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지방의회 경력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금 삼선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지방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출마했을 거다. 이렇게. 3선이니까 다음번엔 출마 못 하시잖아요, 이분.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그 있죠. 다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만약에 최고위원 되시면은 뭐 충남도지사 도전 이런 건가요? 개인적인 뭐 야망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지방의 분권에 대한 문제를 당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해 나갈 후보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산 출신 중에서 충남에 그래도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인재 예, 전 의원도 네. 그렇고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네. 전 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 대전 출신 중에는 뭐 예 어떻게 뭐 정기현이 될지 네. 뭐 또 다른 제3 인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방에서 성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대전에서도 좀 그런 그 거물 정치인, 근데 줄 잘 서는 거물 정치인 말고 네. 예, 정말 지역민들의 그런 지지를 막 받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물 정치인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정부와 이제 지방 사이에 8대2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네. 이 예산과 권한을 80%가 중앙 정치에 있고 나머지 20%가 이제 지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에도 최소한 그 8대2 그러니까 4대1이죠. 네. 20% 정도는 지방 출신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에 가도록 쿼터제를 활용하는 것도 제도화할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여성할당처럼. 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번에 유일하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황명순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제 지지율이 60%를 이제 붕괴됐습니다. 60%가 58.1% 정도로 기록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40% 턱걸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예, 민심을 잘 살피는 예, 그런 예, 정부와 정권과 예,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결해서 지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그런 예산 그 쓰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약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직접 방문도 하셨어요. 야구장, 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저는 일단은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다 영어잖아요. 왜 이렇게 영어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베이스볼 드림파크. 네, 야구 꿈. 야구장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장 신축 필요한가요? 대전은 의원님 생각은? 야구는 어디 팬이세요? 원래 경상도 출신이시잖아요. 삼성이에요? 저 옛날에 삼성 지지했었는데 네. 저 여기 와서 이제 33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팬이 됐고요. 정치하려고 바꾸신 거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뭐 삼성의 출신 중에 선수들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누구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이성엽이나 이승엽 선수, 그 양준혁, 뭐 이전에는 뭐 저 헐크 이만수, 이만수 이런 네. 선수들 꽤 좋아했죠. 장효조 뭐 이런 장효조 네.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한 번 갔나 했는데 우리 33년 동안 한 번 가셨어요? 33년 동안 한 번, 네. 우리 팀에서는 뭐 몇 번 갔습니다. 연구소 근무할 때. 그러니까 단체 관람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한 번 가셨다고요? 예, 한 번. 자주 가셔야겠어요. 네. 아유,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뭐. 그래서 늘 뭐 이게 아버지로서 좀 낙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이제 개인이 이 스포츠인으로서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데이트 코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조직 내에서의 팀워크를 위해서 같이 단체 관람,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또 화합을 위해서 가는 가족 문화 등등 해서 하나의 즐기는 문화로 거기다가 이제 여성 팬들이 이제 확 늘어나면서 새로운 활력의 그 스포츠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축구는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 대결이라 한다면 네. 야구는 국뽕. 예, 야구는 이제 우리 생활 네. 스포츠 문화로 이제 인식한다면 앞으로 그 더더욱이나 이제 3만 물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으로서 아마 이 스포츠 즐기는 문화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종합 야구장, 저는 뭐 종합 야구 문화센터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좀 저는 시적절한 정책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야구 팬이기도 하면서 전에 야구협회 임원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전 야구장이요. 그라운드는 되게 좋거든요. 잔디하고 흙하고 펜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지은 지 오래됐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불편하다.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선수들 라카룸이 좀 이제 노후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야구장 새 거 오면 좋지요. 근데 대전시에 과연 그 많은 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아까 돈 심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5년째 예결위원하고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왕. 예. 아까도 그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지방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 이게 외교는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지만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 부분을 이제 지방에다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 사실 필요한 거고 예산을 지금 8대2에서 6대4 5대5까지 지방에다 물려주면 넘겨주면 지방이 알아서 민생 부분은 챙겨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민생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야구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지를 받는 이런 야구장 건립이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국비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게요. 예. 광주 같은 경우가 대전하고 지금 계획하고 비슷하게 기존에 있던 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었거든요. 챔피언스 필드라고.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대요. 그 중에 그 기아에서 300억 정도를 내고 그 다음에 국비가 300억 정도 있었고 시비가 400억 정도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지어진 삼성 라이온스 파크라고 대구에 지은 거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지었는데 그건 산을 이제 발파해가지고 지었대요. 그래서 1,6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부지값도 그렇죠. 네. 대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한밭 종합운동장을 그 축구장하고 그 육상트랙에 있는 거 그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야구장을 짓고 또 멀쩡했던 축구장을 새로 또 진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지금 몇천억이 그러니까 지금 광주, 대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소요될 예상인 거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근데 정부에서 국비가 그 대구라든지 광주에서 따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봤자 300억 규모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조달할 수 있는 게 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고 이래도 의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 가능해요? 심지어 지난번에 허태정 시장이 이제 야구장에 방문했을 때 박용갑 구청장께서 돔구장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기왕 짓는 거 잘 짓자. 돔구장 딱 얘기를 하시고 나있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하나이글스 대표이사께서 30%라는 게 다른 지역하고의 그 고려를 해봤을 때인 거지 절대적 수치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1,000억 들일 때 300억 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2,000억, 3,000억 들면은 우리는 600억, 900억은 못 낸다 이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실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4, 5년 안에. 그거는 이제 서로 네. 어차피 협력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아니 협력해서 돈이 나오냐고요. 예, 그거 뭐 서로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담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기현 의원님 제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난 정기현 의원님한테 30만 원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박정현 청장님한테 30만 원 달라고 하고 내가 한 40만 원 대출 받아서 그러면 100만 원을 만들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정기현 의원님 30만 원이 없어. 박정현 구청장도 30만 원이 없어. 은행은 다 대출 안 해준대. 지금 이런 형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억에 300억 사례가 있으니까 300억은 가능하다는 이 뜻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30% 얘기가 나온 게 네. 보통 1000억 들 때 300억 냈으니까 우리 구단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300억 정도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읽혀지는 거거든요. 네. 제 해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허태정 시장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제시를 하셨죠. 지금 한 1,300억 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옮겨가는 것까지 해서 2천억, 3천억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옮겨가는 거는 거기다 이제 또 박용과 총장이 다른 문제죠. 돈구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돈구장이면은 그 건축비만 뭐 4천억 얘기하는 쪽도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생각으로 출발을 한 건데 현실성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이 자동차를 하나 구입할 때, 네.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아주 소박하게 출발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옵션이 이제 한 100만 원만 더 하면 옵션 더 붙겠구나. 아. 그래서 옵션 한두 개 더 하다 보면 아유 이렇게 할 경우에 차라리 좀 더 스펙이 좋은 거. 맞아요. 뭐 이게 배기량이 큰 거. 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반떼 풀옵션 하니 소나타가 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 기대가 좀 크면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축만 이야기했다가 기왕 짓는 거 앞으로 100년 내다보는 이제 뭐 좋은 거 짓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우리가 부담이 가능한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 되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거 되게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이런 것도 지금 돈 없어 갖고 뭐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은 없는데 단위수가 좀 다른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이글스 그러니까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예요. 그 명칭 구단 명칭 그 구장 명칭이 예. 하나에서 돈을 이제 보수 비용 같은 걸 투자하고 네이밍을 이제 산 거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한 13,000석 정도 될 겁니다. 그 관중석이요. 1년에 한 70경기 정도 홈 경기를 하는데 매진이 올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20차례 정도 하면 엄청나게 큰 이제 성과거든요. 관객 동원이.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절반 훨씬 이상은 그 관객석이 안 차는 겁니다. 관중석이. 그렇죠. 지금 22,000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가 지난 암흑기가 좀 길었었죠. 야구 항상 인기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전 월드경기장 가봐도 거기 지금 4만석 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4대강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 비용으로 돈 얼마나 많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야구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야구장 오래됐어 팬들이 불만이 많아 대전도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 허 시장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문화의 거리라든지 청년들의 그 거리 뭐 네, 뭐 다양한 것들을 하신다고 종합적인 했죠. 그래서 아마 원도심 활성화도 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지 야구만 보러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 의 뜻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뭐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구장 하나만 짓는 게 아니니까 그 야구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도 하고 또 원도심 뭐 활성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좀 불만인 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야구장 신축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야구장 오래됐으니까 야구 팬들이 새로 대전만 없다 생기자 이런 여론 때문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끼어 맞추기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년 정책이라든지 원도시 말씀하 이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인프라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가 유천시장에 있는 청춘 삼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빈 점포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빈 점포에 저렴하게 청년들한테 점포를 지원해줘서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 유입되는 그 시민들 발걸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점포들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문 닫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과 거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청년들 전부 반길 수만은 없다는 사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시민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청년들을 좀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 야구장 종합 스포츠 문화센터를 접근한다면 좋겠다는 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 문제는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더 많은 사안이니까 좀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너무 의회가 거수기처럼 야구장 진대 뭐 통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안에 뭘 말씀하신 대로 뭘 채울까도 중요하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은 다음에 들어갈 돈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지난 방송보다는 좀 덜 힘드시죠? 예, 한결 수월하네요. 네, 예. 그래서 좀 덜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힘든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분인데, 이종호 의원님이요. 그 이종호 의원 겸직 논란이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이 이제 한국노총 대전 지역본부 의장 출신이신데, 사퇴를 이제 안 하셨다고. 근데 이게 대전시 의회 의원하면은 겸직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지금 금지 조항이 있는데 어떤 직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인지 하는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유권 해석 지침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이종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 여기도 아마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금지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특히 뭐 김중통 의장께서 이제 사임을 권고했다. 사임 안 하면은 윤리특위에 징계해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셨다고 하는데. 예, 의장께서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사퇴하셨죠? 겸직을 하시고 계신 거죠? 예,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분 얘기도 뭐 들어봤는데, 뭐 내년 4월이 임기라고 하네요. 4월 임기인데 6월에 선거했으니까 10개월. 그래서 이게 6개월 이내면 남았으면 그 보궐선거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보궐선거도 하고 또 6개월 후에 또 선거하고 이런 게 조직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경남지사 그런 취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입장이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입장 내놓기는 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의 그런 촛불 민심을 등에 업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적폐청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이종호 의원이 이제 해명한 거에 따르면은 한국노총 의장이어서 본인이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곧바로 떠나면 조직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게 왜 조직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사무처장한테 위임한 상황이고 당분간 직함을 유지할 뿐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언론에는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부 얘기로는 내년 4월이 임기니까 4월까지는 채우겠다 뭐
그 얘기인 거죠. 그 사실 뭐, 그럼 유리특위는 어떻게 징계 회부가 된대요? 그럼 아니면 기다려준대요? 내년 4월까지? 아니 일단 의장이 네. 다음 회기, 9월 3일에 또 회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 이전까지 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 그럼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징계가 예상이 돼요? 보통? 어... 주의? 뭐 제명 이런 건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뭐 경고가 있고요. 경고 당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석 정지가 있고, 응. 그다음에 뭐 제명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건 뭐 아니 더불어민주당 한번 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지금 21대 1이니까 거의 뭐 그쵸. 글쎄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네. 자기 조직 논리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 저도 뭐 조직 활동 해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걸 정리하겠다는 전제로 출마했다고 봐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그런 변명 내놓기는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빨리 지난번에 좀- 우리 이분 뭐 네. 전과하기도 했지만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이종호 의원께서 공천 받으신 거는 그냥 많은 분들의 생각은 한국노총 이제 대전 지부장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이제 대선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7년 5월에 이종호 의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노총은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문 후보 당선을 위해 한국노총 대전본부의 조직적인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 후보의 과감한 도전에 변치 않는 동지로서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선언문이거든요. 뭐 공감하십니까? 이분의 뜻에 예. 공감하십니까? 예,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2012년에는 이제 당시에 한국노총 대전본부 이종호 의장이 이런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2012년입니다. 4년 전인 거죠. 4, 5년 전에. 박근혜 후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늘 원칙을 고수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불신의 시대의 신뢰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준 그 리더십이 우리를 주저없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노동계의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5만여 대전 지역 조합원, 15만 조합원 가족들과 함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이 몰랐던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알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싹 살펴보니까 좀 심하지 않아요? 좀 아니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뭐. 근데 공천 주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정치적 입장은 있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를 언론에서 얘기해서 안 해주니까. 일부 입장이 변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사실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어요. 이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제가 진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동안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이 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권 교체가 우리 이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2012년에 저도 민주당에 제가 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 가지고 제가 2012년에 입당을 했어요, 민주당에. 그리고 우리 연구단지나 뭐 제가 활동하던 공간에서 당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처럼 좀 입장이 변화가 올 수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은 바뀔 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일관되게 좀 이어나가는
그 노력들은 사실은 있어줘야 되는데 그 1차적인 거는 우리 대전 시민을 바라봐야 되는 지방의원으로서 그 위치는 좀 늘 새기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은 늘 바뀔 수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뭐 어떤 해명도 들은 바가 공개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 지금 소속 시의원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지난 선거 때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나 공천 주는 게 이제 위에 소위 말해 이제 정당이니까 정당에서 결정한 거니까 쉽게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처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충청도 말로 긴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네, 그 겸직 논란에서 지금 이것까지 이어져 오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좀 저는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대목이긴 해요. 네. 곤란하시죠? 네. 예를 들면 자격의 문제이면 사실은 이 선관위 차원에서 당선 무효라든가 또는 뭐 자격 박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법적인 조치보다 이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조치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또 우리 공천을 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아마 향배를 좌우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뼛속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유는 사실 민주당이 잘했기보다 상대 정당들이 워낙 못하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시대적 과업도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있었던 아니면은 정말 저쪽이 싫기 때문에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의 바람이나 어떤 뜻에 대해서 이제 눈 감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다음 선거 때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만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자꾸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다 정책 일관성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또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정치인들은 공천 받으려고 정당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거 좀 이제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절호의 기회인데. 예. 정기현 의원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담을 자꾸 주시네요. 네. 아니 뭐 부담을 드려야죠. 네. 뭐 큰 힘을 내고 싶다면서요. 한번 평정해 보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전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모습 일기 엄청 세다. 안 나오신다고 할 것 같아 이제. 1차 추경이 이제 예결위 통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원님은 예산 전문가시고, 숫자에 밝으신 쪼잔한 분이니까. 네. 그 추경 관련한 말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집행부에 한 적이 있는데요. 7월 달은 개원의회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의회 문을 열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그래서 의장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리고 운영위원, 예결위원 뭐 이렇게 다 소속 상임위까지 배치를 완성하는 그런 개원의회인데 보통 개원의회는 업무보고 정도 선에서 거치고 왜냐면 우리 의원들도 초선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개원의회에서 1차 추경을 다뤘단 말입니다. 보통 그 2차 추경 같으면 규모가 아주 적어요. 근데 1차 추경은 보통 시청만 해도 한 3천억 전후로 그리고 교육청도 뭐 한 1,000억에서 1,500억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시청, 교육청 합쳐서 5천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경해서 다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업무 파악을 하고 그렇죠. 알아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 1차 추경을 개원의회에서 던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왜 있습니다. 이런 거 언론에 지적 많이 안 했지? 제가 이제 이야기는 뭐 발표하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좀 안 받았었구나. 이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원래 계획이 9월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9월에 1차 추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7월에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7월에 하게 되면 그 선거 끝난 지가 6월 13일, 당선이 14일 날 정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위를 꾸려 나갑니다, 시장이. 네. 인수위에서는 그 공약들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이행할 건가 이행 계획까지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예산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정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작업하기 전에 사실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뿐만이 아니고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달라 하는 거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이게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생략된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의원들의 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업무 파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심의권을 제한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나 교육감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예산은 거의 뭐 공무원들의 주도한 공무원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란한 수준의 아니 감히 예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언짢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런 건 정말 그때처럼 싸웠어요. 예전에 그 누구였죠? 환경녹지국 그 과장님처럼 어떠냐고 첫 개원부터 막 그렇게 이야기를 걸고 실망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서 타시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타시도도 개원의회에서 추경을 하는지 봤더니 없었습니다. 대전만? 예, 대전만 했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했더니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하겠느냐 하니까 일자리 추경이 정부에서 있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그 일자리 예산이 147억밖에 안 돼요. 전체 5천억 정도.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선출직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정치인들의 뜻이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고 후다닥 해춘 예산. 그럼 심의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보고 나서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괘씸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괘씸한 게 아니라 왔으니까 좀 들여다볼게요. 이런 시간을 좀 끈다든지 그러면서 잘 살펴보고. 그 시간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뭐 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그 예결위원 전체 그리고 의장까지 해서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다뤄야 되는데 그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이 그렇게 지나온 건데요.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좀 심하게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처음 시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분위기 뭐였을 것 같아요. 또 의원님들 골치 아프시니까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형식적으로는 7월 2일 날 또 이게 안을 던졌어요. 시장 사인 받고 했겠죠. 그래서 새로 선출된 시장이 어쨌든 첫 예산안을 뭐 제안했는데 이걸 또 뭐 심의를 보류한다든지 뭐 대폭 삭감한다든지 삭감하더라도 뭔가 그 사업 자체의 문제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문제있다고 해서 뭐 대폭 삭감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접근은 곤란했었던 거고 전체를 보류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지방의회 그 의원님들 이렇게 그 회의하는 거 보면은 방청 같은 거나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예. 되게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누구 뭐 해도 발표하십시오. 네, 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뭐 통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예결위는 뭐 그렇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르니까. 첫째는 업무 파악이 덜 돼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는 추경 심사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보통 1차 추경 같으면 예결위에서 최소한 5일은 이게 심의할 시간을 주는데 이번엔 3일에 시청과 교육청 예산을 다 마치도록 짰어요. 그러니 더더욱이나 사실은 거의 뭐 거수기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제한한 폭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원들 그 예결위 의원들 발언도 좀 살펴보니까요. 추경이 할 때 물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안 그러실 거라는 기대 아래 대부분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큰 줄기 얘기들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남진근 의원 하신 얘기 보면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시 단순히 구입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필터 교환, 업체 AS 관리 등 사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도심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뭐 말 자체는 그럴싸한데 그 촉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디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돼? 뭐 이 얘기거잖아. 회의 갖고 야, 너 잘해야 돼? 꼼꼼히 살펴?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발언들 보니까. 그 예결위가 하루 반나절 했습니다. 네. 심의가.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전, 오후는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은 산업건설위원회. 그게 한 2시간 정도거든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2시간에 예결위원, 빼고 위원이 8명입니다. 네. 8명이 몇 마디 못 하겠네요. 사실은 이게 120분 중간에 10분 쉬고 네. 한 100분을 가지고 그리고 업무 그 예산안 또 검토 보고라든지 이런 걸 다 듣고 하면 빼면 거의 한 9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네. 8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심의를 하는데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좀 길게 하는 분들은 15분 뭐 이렇게 20분씩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짧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10분 좀 더 되는 시간 동안에 5천억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보면 보통 한 1,000억 이상 되거든요. 그 예산안이. 그 내용을 사실 몇 가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여유를 두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 심의권을 지금 상당히 이번에 박탈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회의 시간이 언제부터 어째 정해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쉬고 아니면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같이 꼼꼼히 따져보고 회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텐데 그리고 선거 기간 때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뽑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그 현장에 가보면은 뭐 땅땅땅 망치치고 쉴 거는 꼬박꼬박 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뭐 여기서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직은 그래서 더 갈 길이 훨씬 멀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 제한을 두고 이렇게 심의를 그 속에 맞춰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어서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심의를 해나가는 그렇다면 이제 회의 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과 그런 조례를 하는데 문화가 발의를 하세요. 네. 시의원 머슴 내갖고 의원님 한번 조례 한번 발의를 해보세요. 지금 시의원 한 사람이 시청 교육청 예산 한 7조쯤 됩니다. 네. 이 7조를 22명이 예산 심의를 한다라고 보면 1인당 평균 3,000억 원이 좀 넘는 3,000 한 2,300억 되는 정도의 그 예산 심의하는 데인데요. 국회의원 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400조 원이 좀 넘는 예산을 심의해요.
그러면 그분들 국회의원 1인당 1조 한 3천억, 1조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리고 시의원의 거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4분의 1이면 시의원은 2명 정도는 있어야지 시정이나 우리 예산 심의나 기타 여러 사업들을 꼼꼼히 이게 챙겨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보좌관 한 명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막상 해보니까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일하지 않고도 적당히만 해도 또 갈 수 있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왜 핑계 댈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솔직히 보시기에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되니까 많죠. 좀 뭐, 있죠. 좀 일부 뭐 있는 분이 있지만 아마 이번 의원들은 대부분 막 열심히 하시려고 지금도 휴가도 없이 계속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4년 전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대한민국 재벌운호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기현의 머슴일기 두 번째 일기를 써봤습니다. 네, 의원님 어떠셨는지요? 두 번째 일기. 예, 좀 더 갈수록 이게 의제가 좀 부담되는 의제로 자꾸 오를 것 같아서 어떻게 의제를 그렇게 콕콕 집어서 잘 만들어내시는지. 네. 정과 문제에서 또 새로운 또 의제를 발견해주는 우리 PD께서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네, 의원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부디 이제 대전의 머슴으로 더욱 거듭나셔가지고 상머슴도 되시고 그리고 네, 친구 같은 머슴도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네, 제가 앞으로도 많이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해요.